안녕하세요. KL텍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시추 조사에 대한 내용하고 수법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면이 있고, 지표면이 있고, 네. 어떤 건물을 올리기 이전에 사전 조사인 거죠. 이 집안이 받게 되는 어떠한 그 하중을 계산함에 있어서 네. 어떻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추기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케이싱을 설치를 하게 되죠. 케이싱을. 왜냐하면 이 집안에 대한 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시추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그 시료를 뜨게 되는데 SBT 시험을 하게 되죠. 표준관리 시험,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그래서 1m씩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63.5kg을 낙하고를 이용해서 때리게 되는데, 그때의 시추에 대한 그 샘플을 이렇게 얻게 되죠. 여기서 1m, 여기서 1m,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케이싱을 왜 해놓을까요? 케이싱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케이싱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샘플러를 넣게 됩니다. 샘플러가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로트를 다시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트. 그러니까 이 로트가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케이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겠죠. 공벽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렇게 케이싱이 공벽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부에 퇴적층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립층이 있었을 거고, 뭐 표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퇴적층도 있을 거고, 그다음 풍화토, 풍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연암, 보통암, 병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풍화암까지는 N 값이 50까지가 됩니다. 50까지. 그래서 50에 10 정도, 50타를 때렸을 때 10cm 정도를 관입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풍화암에 해당이 되겠고, 그러면 거기까지, 위에까지는 케이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케이싱을. 그래야지 케이싱을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때 먼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여기 장비라고 보고, 장비인데 장비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설치하고 나서 수세식으로 물로 해서 먼저 뚫고 나서 케이싱을 3m, 다 3m입니다. 3m. 그래서 3m, 6m, 19m, 12m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30m다 그러면 10개를 넣는다든지 하는데,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케이싱은 그 풍화암 선단까지, 그래서 공벽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제 케이싱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벽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공벽이 제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 로트를 가야죠. 로트도 3m씩 돼 있어요. 3m씩. 다 3m씩 이렇게 돼 있고, 이 로트는 그냥 이렇게 그냥 로트입니다. 로트. 안에가 비어 있는. 그래서 요 선단에다가 뭘 설치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 샘플러를 설치를 해요. 샘플러는 30cm를 관입시키게 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는 예비타. 왜냐면 이렇게 수세식을 하다 보면 공에 펄에서 좀 무너져서 약간 슬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예비타는 중요한 값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타격을 해서 박는 정도로, 이렇게 박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들어가겠죠. 네. 샘플러가. 그래서 요 30cm, 남아있는 요 30cm를 가지고 타격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럼 50타를 때렸을 때 30cm가 관입이 됐다. N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어떤 층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풍화 토다. 예를 들어서
풍화토다. 50에 30. 그럼 여기서 50에 10까지는 이제 풍화토로 잡고 50에 10은 이하는 이제 더 강한 거죠. 다 강한 거니까 50에 뭐 8타, 7타 이렇게 되면 풍화토로 되겠죠. 아니 풍화암. 풍화암이 되고 50에 뭐 1타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연암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상부터는 이제 엔치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 샘플러가 들어가지 않죠. 굉장히 단단한 이제 엄청난 그 연암이라든지 아니면 경암이었을 때는 이제 비트를 사용해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RQD나 TC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암질 지수나 토탈 코어 레이셔에 대한 어떤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를 알게 될 때는 이제 안에 텅스텐 비트를 체결을 해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기 우리 시추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한 거. 우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예비타는 몇 밀리미터까지 하나요? 예비타는 네. 여기가 45cm예요. 전체가 45cm라고 보면 네. 앞에 있는 15cm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15cm까지. 그 다음부터 그 15cm부터 이제 제대로 치는 거죠. 그럼 본타는 몇 밀리까지 하는 거죠? 몇 cm? 본타는 30cm네. 30cm. 30cm고 그래서 50타를 때렸을 때 30cm가 다예요. 뭐 35cm 없어. 그러니까 40타를 때렸을 때 네. 30cm하고 네. 50타를 때렸을 때 30cm하고 어떻게 더 커요? 강도가 강도가- 집안의 강도가 그럼 50타가 아닐까요? 40타인가요? 아니지. 30cm를 관여하는데 40. 50타를 때렸다는 건 너무 강한 거지. 맞아. 방금 50타라고 했냐? 네. 50타라고 했으면 맞아. 근데 30cm 관입하는데 40번 때려서 관입했다. 네. 그러면 좀 약한 거죠. 약한 거구나. 그러면 1타에 30이라고 봅시다. 30cm 하는데 한 번에 쑥 들어가 버려. 이건 너무- 완전 유기토. 너무 약하죠. 유기질토. 자중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쭉 그냥 그 햄머를 네. 76.5cm의 높이로 67.5 얘를 딱 올려놨을 때 그냥 쭉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기질토 뭐 완전 그 물은 이제 연합지방 예민비가 굉장히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도를 이제 만들 때 색깔이나 그 집안에 대한 어떤 토층에 대한 성질들을 다 기입해 주는 게 좋죠. 무슨 암갈색을 띠고 있다, 네. 회갈색을 띠고 있다, 스빈하다, 뭐 스빈 정도, 네. 그리고 단단하다, 뭐 이 정도. 근데 단단하다, 뭐하다 이런 거는 근데 사실상 그 현장에서 볼 수는 없고 물론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타격을 했을 때 N 값이 얼마 정도 나고 이걸로 알 수는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UD라는 걸 떠요. UD 언디스터브드 불결한 시료를 떠서 네. 대부분 이제 40도 집안에 뜯는 게 아니고 네. 점성토 집안에서 뜯는 점성토 집안 UD를 떠서 그게 이제 샘플러의 그 황동관에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이제 압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져온 거를 실내에서 압으로 빼서 추출을 해서 이제 성형을 해서 압축 강도나 삼축 압축 시험이나 그래서 뭐 UU냐, CU냐, CDCM이냐 세 가지로 이제 판별을 해서 얘 C파이 값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UD를 뜨는 곳은 대부분 이제 연합지반일 때, 네. 연합지반일 때 뜨게 된다. 그 경우는 BX하고 NX가 있어요. 네. 그 그죠. 입조사의 이 로트는 NBA, AE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NX가 있고 BX가 있고 AX가 있고 EX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작고 BX는 대부분 한 55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요 NX 같은 경우는 한 75mm 정도. 그러니까 좀 큰 거죠. 네. 그거를 이렇게 수세식으로 해서 타격을 해서 N 값을 잡아내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선단에 네. 유리관 네. 황동관을 끼워가지고 쭉 밀어넣어요. 그럼 걔가 이렇게 어떤 마찰력 제대로 없게 해서 쭉 세게 넣으면 안 되고 쭉 천천히 넣어서 걔를 이제 샘플을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떠냅니다. 떠내. 그러면
그 안에 고스란히 올라와요. 그러면 양쪽에 파라펫 같은 거, 네. 양초를 녹여도 좋지만 이제 이 어떤 열을 가했던 양초의 어떤 촌농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그 샘플을 좀 이렇게 함수비를 날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날아간다? 아무튼 제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파라펫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무리는 이제 좀 촌농 같은 걸 파라펫을 녹여서 막아줘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동관으로 유리를 떠낸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1m 그 시추 박스가 네. 시추 박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 1m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1m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샘플병에 이제 담아서 하고 나머지 이제 풍화통이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암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1m 전체 길이를 가지고 10cm 이상이 얼마가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IQD가 되고 그리고 요 토탈 코어 레이션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회수가 다 됐으면 100% 된 거고 TCR이 없다 한 반절이 없다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QD와 TCR로 그 연암이나 아니 보통암이나 경암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도 있죠. 또 질문. SPT 표준 권입 시험은 그러면 사질토에 많이 쓰나요? 아니면 점성토에 많이 쓰나요? 많이 다 쓰죠. 다 쓰는데 네. 다 쓰게 되는데 점성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복합토층이냐 네. 혼합토고. 근데 예. 이제 특별한 어떤 퇴적층 같은 경우는 해성점토가 있는 구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샌드심이 있다거나 어떤 모래의 토층이 있다거나 이런 곳이 있을 때는 이제 N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우리 PBT 시험에도 네. 상부에 3cm만 했을 때 지중응력 요만큼만 적용하잖아요. 근데 실제 기초판이 있을 때는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가 1m씩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1m씩 갔는데 어디 샌드심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여기를 표시했겠지만 우리는 샘플을 여기서만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만 뜰 수밖에 없고 여기서 뜨고 또 여기서 떴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은 예를 들어서 흙막이를 해야 되는데 저 샌드심이 있으면 수평 배수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합을 계속 작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배면 집안이 계속 치마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청라에서 인천 청라에서 근무할 때 이런 층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 이 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집안 조사에 없었어. 그거 무슨 뜻이냐? 네. 1m씩 이렇게 끊어서 샘플을 뜬 거야. 샘플을 떴겠죠. 이렇게 떴는데 요 토층이 걸리는 곳은 없었다. 없을 수 있어. 만약에 50cm 했으면 더 자세하게 나왔겠지. 네. 근데 뭐 이 사이에 있거나 아무튼 어디 사이에 있을 때는 왜 안 나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의 오류라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그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1.5m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m로 지금 많이 줄여서 네. SPT 시험을 하긴 하지만 이 왜 PBT 시험에 대한 요 EB 값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네. 실제로 여기가 연약층, 여기 샌드야, 여기는 점토층이야. 그럼 이 밑에 있는 연약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양, 능력 공포를. 네. 그런 것처럼 실제 이렇게 기초 폭은 넓어서 이렇게까지 응력이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이 치마는 여기에 나오는 치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게 여기 안에 걸려져 있을 때는 샘플을 뜰 수도 없고 그 층이 그냥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그러면 50타 이상일 때 비트를 체결을 하고 더 판다고 했는데 그럼 표기법이 이제 50 슬래시 하고 몇 타 이렇게 몇 센치 나오지 않습니까? N 값이? 그러면 50 표기는 고정인 겁니까? 앞에 50타? 50타가 최대예요. 뭐 57타, 뭐 100타 이렇게 할 수 없어.
50이 최고야. 50이 최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N값이 그래서 근데 네. 연직으로 그 타격을 제대로 이렇게 해머가 가했을 때하고 아니면 그 어떤 시추를 담당하는 그 시험자의 개인에 따라서 또 다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펌프 용량이나 뭐 어떤 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60%의 N값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네. N60이라고 하는데 그 100% 그냥 다 때려서 나온 그 N값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안전율 개념이라고 할까요? 60%만 활용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질문이 좀 있습니다. 샘플러를 쓰면 끝에 끼는 비트나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모될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려면 굉장히 단단한 경험이나 네. 그런 굉장히 아무튼 단단한 기반이어야 되고 안 네. 빠질 텐데 네. 거기는 샘플러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자갈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진짜 그러면 아예 굴진하기가 힘들어. 먼저 네. 선 굴진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만만치 않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렸을 때 큰 자갈, 엄청나게 큰 자갈은 샘플러가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어요. 모래 같은 경우도 안 올라와요. 왜냐? 넣었어. 샘플을 넣었어. 네. 제가 쏙 빠져버리지. 쑥 빠져. 그리고 실제로 50에 1타, 2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네. 샘플러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들어오긴 들어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이제 어떤 그 화강암이 우리나라에는 흑흑모 현마암이 대부분 90%는 이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화강암은 뭘로 돼 있어요? 석영, 장석, 운모로 돼 있어. 네. 그럼 운모가 풍화되면 뭐가 돼요? 장석이 된다. 그러니까 점토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걔를 이제 탁 연암까 그러니까 풍화암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연암 가까이 가서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장석질이나 이런 그 점토기가 있는 점착력이 있는 샘플이 있으면 탁 박혀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질이 완전 마사토라고 있어요. 마사토. 네. 굉장히 완전 뭐 모래처럼 굵은 모래처럼 된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 것들은 점착력이 없으면 쏙 빠져버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샘플러를 채취를 할까? 그러면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게 맞는데 이제 수세식으로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따라 올라와 슬러지가. 그 슬러지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색깔이나 이런 거 이게 나올 때 수세식으로 이제 얘를 돌리면서 아 여기 물색깔 회색이구나 아니면 황토색이구나 이런 걸로 이제 대충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하우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이 시추를 많이 해본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죠. 설계를 하신 분들이나 주상도만 받았을 뿐이지 네. 이거에 대해서 올인해서 보거나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대부분 아무튼 NX나 BX를 쓰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굴착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NX를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구조물에는 BX 항공 정도, 두공 정도 하거나 네. 항공 정도 하게 되고 굴착 행위 신고,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 행위 신고를 할 때는 이제 NX를 하게 됩니다. NX를. 그래서 NX는 좀 비싸요. BX보다. BX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로드만 이용해서 이렇게 좀 그냥 파내려 가는 경우가 있고 샘플을 계속 채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아 여기 시추에 몇 메타가 풍화암이나 지지 기반암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싶다면 그냥 무조건 파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샘플을 다 채취하고 싶다 대부분 다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그게 이제 어떤 층을 이루고 단단한 정도는 얼마고 또 연경도는 얼마고 점토는 연경도 사질토는 상대 미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BX는 좀 큰 구경이다. 그래서 좀 비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건 뭐 견적을 주시면 되는 견적을 주면. 어떤 시추조사의 어떤 주상도를만 보는 경우에는 네.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캐치를 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이 주상도에 나와 있는 값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험자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경륜이나 이런 것도 좌지우지하고 로트나 이 그 상지 하중, 마찰 개수, 뭐 마찰력 이런 거, 로트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오차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험할 때 이제 근데 이제 슬라임이나 슬러지 같은 거 나오면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팠어. 네. 자 여기 봅시다. 네. 자, 케이스 이렇게 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로트를 넣겠지 이렇게 이러는데 네. 슬러지가 이렇게 쌓였다고 봅시다. 네. 이렇게 쌓였어. 그러면 얘를 수세식으로 이렇게 얘를 넣으면서 네. 수세식으로 이걸 그 압을 줘요. 그러니까 네. 압을 주면 얘가 떠올라. 네. 그래서 이게 나와. 아. 응. 네. 어느 정도 서징이라고 하는데 네. 서징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지는 않겠지. 네.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예비타를 때리는 거예요. 음. 요 남아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남았어. 네. 그럼 요 남은 거에 대해서 예비타를 때려서 네. n값에 넣지 않고 그 샘플러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그 예비타를 15cm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딱 감을 잡거든 사실은. 원지반을 때렸을 때 그 단단함이 있잖아요. 약간. 네. 물론 이제 점토 지반인데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이제 그 슬러지가 차는 정도가 뭐 5cm가 되는지 10cm가 되는지 모르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징하고 약간 한두 번 탁 때리고 그 다음부터 원지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샘플러를 딱 꺼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이렇게 스플릿 샘플러예요. 이렇게 예. 스플릿 스푼이 뭐예요? 스푼 네. 그 숫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쪼개면 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슬러지 느낌이 나. 딱 아닌 느낌이 나고 네. 여기에 이렇게 신선하게 들어와 있는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거지. 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 가서 보면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 신선함을 알 수가 있어. 신선하다는 표현이 참 그런데 네. 식품도 아닌데. 근데 이제 뜨고 나면 이게 되게 이거 원지반 상태에 있는 걸 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수가 달라. 네. 막 수세식을 돌렸던 거는 굉장히 물이 많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걔는 거의 빠져나가고 네. 어느 정도 그 층에 있는 20% 정도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분은 딱 들어가 있어. 음.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서 한번 직접 보는 것이 답이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실질로선 이렇게 해서 네.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실질조사 담당하시는 시험자분께 네. 질문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고 네. 오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